아침 햇빛이 현관 바닥에 비스듬히 떨어지던 어느 겨울날의 일이네. 나는 무심코 신발을 신으려다 굴러다니는 500원 동전 하나를 보았지. 사소하기 짝이 없는 그 동전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음이 잠시 멈춰서더군. 젊을 때였다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을 텐데 나이 들어서는 그 작은 원 모양 안에 내가 지나온 세월의 결이 담겨 있는 듯해 발끝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네. 나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집어들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어수선한가를 저 작은 동전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질러지는 곳이 현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네. 바깥의 세계와 집안의 세계가 맞닿는 곳, 마음의 바람이 가장 먼저 스며드는 곳, 그리고 어지러운 기운이 가장 쉽게 쌓이는 곳이기도 하지. 그런데 그날 내 눈에 들어온 동전 하나가 꼭 내 마음 한 조각이 바닥에서 쓸쓸히 씻고 있는 모습 같았다네. 나는 그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지. 차갑게 굳은 금속의 감촉 속에서 묘한 외로움이 스며나왔다. 네, 나이가 드니 이런 순간들이 많아지더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마음을 잡아끌고 오래된 기억을 흔들어 깨우는 일 말일세. 동전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자 이상하게도 오래전 겨울 새벽들이 떠올랐지. 살아보기 위해 몸부림쳤던 공장마당의 냉기, 사업 실패 소식이 전해지던 날의 텅 빈 사무실, 그리고 혼자 현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던 날들. 그때마다 나는 말만 크게 했지 사실은 누구보다 불안했고 누구보다 고독했네. 사람들은 내가 늘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었다고들 하는데 그건 겉모습만 보고 하는 말일 뿐일세. 속에서는 늘 계산하고 고민하고 흔들렸지. 특히 나이 들어서는 마음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네. 몸에 힘이 빠지니 마음도 그만큼 예민해지더군. 그래서였을까? 동전 하나가 나에게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네. 나이 든다는 건 어쩌면 마음이 더 섬세해진다는 뜻인지도 몰라.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올라 마음의 표면을 살랑살랑 흔드는 법이지. 그날 나는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 동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문득 이런 깨달음이 들었네. 아, 내가 요즘 괜히 불안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많은 짐을 끌어안고 있었구나. 밤마다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허공처럼 떠다니던 후회들, 관계 속에서 밀어내야 할 사람과 붙잡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 가슴이 어질러지던 나날들,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남아있던 미안함들, 그런 것들이 다 이 작은 동전처럼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나를 보고 있었던 걸세. 그런데 나는 그 신호를 이제야 알아본 것이었네. 마음이 복잡하면은 집의 기운도 복잡해진다는 말을. 나는 예전엔 믿지 않았지. 기운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흐른다는 말인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어딘가 종교적이고 미신처럼 느껴졌거든.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조금은 알겠더군. 기운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이야. 마음이 어두우면 빛도 흐리고 마음이 무거우면 집도 눌리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현관 같은 곳에 동전이 굴러다니듯 삶의 자잘한 틈들이 벌어지게 마련이지. 그날 내가 손에 든 동전은 말없이 내게 속삭였네. 당신은 지금 너무 많은 걸 끌어안고 있다.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 말을 외면할 수 없었네. 왜냐하면 그 조용한 속삭임이 바로 노년의 귀에는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였으니까. 젊을 때는 바삐 달리느라 들리지 않던 것들이 나이 드니 이렇게도 또렷하게 들리더군. 고독도 그렇지. 혼자가 불안하던 시절에는 고독이 무섭기만 했는데 인생을 오래 살고 나니 고독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었네. 어쩌면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가 된 것인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그 동전을 쥐고 조용히 웃었네.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 사소한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나이가 들어서라고.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네. 나이가 드니까 비로소 의미가 어디에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이야. 동전 하나에도 마음이 머물고 현관 바닥에도 마음의 기운이 스며 있고 일상의 구석에도 삶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늦어서야 배웠네. 나는 동전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잠시 손에 쥔 채 현관에 앉아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지. 그래, 이 작은 동전이야말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구나.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난 뒤에야
나는 다음 질문을 떠올렸네. 동전을 손에 쥐고 잠시 멈춰있던 그날 문득 떠오른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네. 함께 일군 동료들,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진 이들, 그리고 허허 웃으며 뒤돌아가던 노동자들까지.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곧 힘이라고 믿었지. 인맥이 넓어야 기회가 열린다고, 사람을 많이 붙잡아 두어야 든든하다고 생각했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나이 들고 보니 그 믿음 자체가 어린 날의 오만이었음을 깨닫게 되더군.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무게였고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였으며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보다 멀리 두어야 할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네. 동전 하나가 요란하게 굴러가는 소리보다 조용히 멈춰선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것처럼 말일세. 나는 한때 항구에서 만난 노동자들을 자주 떠올리곤 한다네. 어떤 이는 새벽마다 비를 맞으면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툭 건네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줄 알았지. 나는 그들에게서 배웠네. 사람이란 겉모습의 강단보다 마음의 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은 평생의 삶에서 깎이고 다르며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였을 때 내 마음은 한결 평온했네. 반면 말만 요란하고 마음은 비어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늘 이유 없는 피로가 찾아왔지. 젊을 땐 그런 피곤함이 무슨 뜻인지 몰랐네. 그저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피로였고 그 피로가 마음의 운기를 조금씩 흐려놓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네. 동전 하나가 굴러 떨어지는 이유도 단순하지 않더군. 급하게 신발을 벗었을 때, 마음이 산만했을 때, 혹은 생각이 너무 무거워 손에 든 물건조차 놓쳐버렸을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동전을 보며 생각했네. 요즘 나는 누구 때문에 마음을 자꾸 놓치고 있는가? 나이 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지만 그건 결코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 어떤 관계는 오래되어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몇십 년씩 끌고 다니고, 어떤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미련 때문에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었는데도 그 상처를 외면한 채 살아온 경우도 많지.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현관 구석에 굴러다니는 동전들처럼 쌓여가는 것일세. 눈에 밟히고 마음에 걸리고 발에 차이면서도 우리는 애써 지나치지. 그러나 세월은 분명히 말해주더군. 그 관계는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고. 추억이 더 이상 따뜻함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이 있지. 그 짐을 계속 들고 가면 마음의 운이 흐려지고 기운이 막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대부분 늦은 나이에 깨닫는다네. 나는 예전에 함께 일하던 한 노인을 떠올렸다네. 그는 늘 말했지. 사람은 가까이 두어도 상처 주지 않을 사람과만 오래 가면 된다네. 나는 그 말의 깊이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뼈에 사무치게 알겠더군. 나이가 들면 마음의 문턱도 낮아지고 상처도 쉽게 스며드니까 잘못 들어온 사람 하나가 온 집안의 기운을 무너뜨릴 때가 있네. 마치 문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온 방을 차갑게 만드는 것처럼 말일세. 동전 하나가 내게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안고 살아왔고 이제는 가려야 할 때다. 나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네. 사업이 크면 인맥도 커지고 성공하면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명성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이 붙지.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지 내 편인 사람은 아니었네. 나는 늦게야 그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지.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은 멀리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일세. 어느 날 나를 도왔던 한 농부가 이런 말을 했네. 사람의 운은 흙과 같다네. 거기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지. 그 말도 그때는 시큰둥하게 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삶의 흙이었고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나쁜 씨앗이 한번 뿌려지면 그 뿌리는 오래 남고 쉽게 뽑히지 않으며 내 땅 전체를 흐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야. 미안함을 남긴 채 떠나보낸 사람들, 붙잡아야 할 때 잡지 못한 인연들, 버려야 했는데 오래 끌고 간 관계들,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관계 운기를 흐려놓았다는 걸 나는 노년이 되어서야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네. 나는 그 모든 얼굴을 떠올리며 동전을 다시 바라보았다네. 그리고 깨달았지. 내 마음의 현관에도 굴러다니는 관계들의 잔해가 있었구나. 이제 그 잔해들을 하나둘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일세.
그래야 마음이 밝아지고 기운이 흐르고 나라는 사람의 방향도 또렷해진다네. 나는 그날 동전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네. 동전을 내려놓은 뒤에도 마음 한쪽이 오래도록 진동하듯 울리고 있었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마음을 톡하고 건드린 것처럼 말일세. 나는 현관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내 삶의 구석구석을 떠올렸다. 네, 집이라는 공간은 늘 나에게 휴식처이자 전쟁터였지. 바깥에서 온갖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선택의 무게를 견디다가도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평온해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이 단순히 생활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문 앞에 쌓인 신발, 한참 동안 버리지 못한 종이박스, 옷장 구석에 그대로 걸린 지난 계절의 외투, 그런 사소한 무질서가 사실은 마음의 복잡함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이해했네. 나는 오래전 만났던 한 스승을 떠올렸다네. 삶이 정리되지 않을 때 그는 늘 이렇게 말했지. 집안을 봐라. 집안의 흐름이 막히면 마음의 흐름도 막히는 법이네. 나는 젊은 날 그 말을 흘려듣고 바쁘다는 핑계로 사방에 쌓인 것들을 방치했네. 그러나 나이 들어보니 물건도 마음도 잘못 쌓이면 빛을 가리고 기운을 막는다는 걸 알겠다네. 마치 길가에 아무렇게나 널린 돌멩이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처럼 말일세. 마음 안에도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과 후회들이 돌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지. 현관 바닥에 동전이 나를 멈춰 세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네. 작은 틈을 통해 새어나가는 마음의 기운이 결국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 동전은 말했다네. 너의 마음이 지금 무거워서 흘러가는 길을 잃고 있다고.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지. 너무 오래도록 버티며 살았다는 느낌이 밀려왔네. 버티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굳어버리고 무거워진다.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은 기운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마련이니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런 단순한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 서글프면서도 고마운 일이라네. 그러다 문득 오래전에 들었던 농부의 말이 다시 떠올랐지. 비워야 흙이 숨을 쉬고 숨을 쉬어야 씨앗이 자란다네. 그 말은 단지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네. 마음에 관한 진리였다네. 마음이 숨을 쉬려면 먼저 오래된 짐들을 치워야 하고 그것이 바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걸 말이야. 나는 그때 깨달았다네. 마음의 짐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삶의 기세를 무디게 만든다는 사실을. 가만히 앉아 현관을 바라보며 나는 내 내면의 방들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았다. 네, 어느 방은 추억으로 가득 차서 빛이 들지 않았고 어느 방은 꽉 닫혀 자꾸만 어둠을 만들어냈지. 또 어떤 방은 누가 다녀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묘한 허전함을 풍겼네. 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문을 닫아 걸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저릿해지더군. 사람은 살아가며 마음의 방들을 계속 채우지만 정작 비우는 일은 거의 하지 않지. 그 방들은 결국 낡아지고 무거워져 기운을 멈추게 마련이네. 이쯤에서 나는 오래 알고 지내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얼굴이 늘 밝았고 마음이 맑았지. 나는 그 이유가 늘 궁금했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하더군. 나는 하루 끝에 반드시 마음의 문 하나를 열고 환기를 시킨다네. 그날 마음에 쌓인 서운함이나 걱정, 후회의 냄새를 그냥 두면 기운이 썩어버리기 때문이지.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들어오더군. 젊을 땐 기운이 넘쳐서 마음이 조금 썩어도 버티지만 노년엔 작은 균열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법이지. 나는 나도 모르게 동전을 조용히 쓰다듬었네. 동전이 내 손바닥에서 천천히 온기를 찾는 것처럼 내 마음도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지. 기운이라는 건 뭔가 신비롭거나 대단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 기운은 마음의 길을 따라 흐르는 숨 같은 것, 막히면 답답하고 흐르면 맑아지고 어지러우면 불안하고 정리되면 편안해지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평생을 살아도 놓치기 쉬운 삶의 기초 말일세.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네. 너는 왜 그렇게 오래 마음을 쌓아두기만 했는가? 왜 그렇게 많은 생각을 비우지 못했는가? 나조차 대답하기 어렵더군. 아마도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 정리를 미뤘고 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감정을 눌렀으며 괜찮은 척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착각했겠지. 그러나 그런 마음의 습관들이
결국 내 삶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는 걸 동전 하나가 깨닫게 해주다니. 인생이란 참 기묘하고도 고마운 일일세. 나이가 들면 비워야 사라진다니. 더 가지려 하면 삶이 무겁고 비우려 하면 기운이 돈다니. 내가 그 진리를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된 것도 어쩌면 운이었지. 늦게라도 배웠으니 말일세. 나는 동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네. 그래, 이제 내 마음의 방들도 하나씩 정리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찾아온 생각이 있었다네. 마음을 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난 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오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지. 오래전에 나를 스쳐 지나가며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람들, 내가 상처를 주고도 모른 척 지나쳤던 사람들, 그리고 말하지 못한 미안함을 가슴 한구석에 쑤셔 넣은 채 세월이 흘러버린 관계들이었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결국 사물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잔해들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 현관 바닥에 동전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을 때도 나는 단순히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줄만 알았네. 그러나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 그 복잡함의 근원이 바로 미처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이었더군. 그것들은 잠들어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낮은 울림으로 계속 마음을 흔드는 존재였지. 때로는 새벽에 이유 없이 깨어나게 하는 불안의 기원이고 때로는 이유 없이 무겁게 만드는 침묵의 그림자였네. 나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네. 평생 함께 일하며 나를 도왔던 충직한 직원이었지. 어느 날 나는 바쁨에 휩쓸려 그에게 차갑게 말했다네. 그렇게밖에 일을 못해? 사실은 그의 잘못도 아니었고 내 짜증을 풀 대상도 아니었네. 하지만 나는 그날 그를 탓했지.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을 나는 잊을 수 없었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보니 그날의 말은 나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끝끝내 전하지 못했고 그와는 그 후로 조금씩 멀어졌지. 그 작은 순간이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돌처럼 굴러다니며 내 마음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네. 또 한 사람은 사업이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었던 이였지. 그러나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 손을 끝내 붙잡지 못했네. 도움을 받으면 나약해지는 것 같아.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때 그의 손이 간절히 필요했지. 나는 그 고집을 후회하며 살아왔다네. 그에게 그때 고마웠다. 내 손이 큰 힘이 되었을 거다라고 말하지 못했고 그 후로 그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네. 살아있는 동안 전하지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죽은 말처럼 마음속에서 썩어가고 그 썩은 말들이 마음의 기운을 흐리고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들더군. 나이가 들면 고독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네. 외로워서가 아니라 마음에 남은 미안함과 후회가 너무 많아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지. 노년의 고독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발 디딜 자리가 없어서 생기는 것일세. 내 마음의 방이 후회로 가득 차 있으니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나 역시 누구에게 가다올 수 없는 거지.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네. 나는 오래전 만난 한 군인의 말을 떠올렸다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는 늘 이렇게 말하더군. 총알보다 무서운 건 마음에 남는 후회라네. 총알은 몸을 뚫고 지나가지만 후회는 평생 하루도 빗나가지 않고 가슴을 찌르지. 나는 그 말이 과장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뼛속까지 와닿는다네. 후회는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었지. 사람을 찌르지 않고 누르는 것.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어깨 위에 내려앉아 삶의 기운을 짓눌러버리는 것. 그게 바로 후회의 본성이라는 걸 나는 늦게야 알게 되었네. 나는 다시 동전을 손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네. 그래, 이 작은 동전처럼 떨어져 버린 말들이 있었지. 흘려보내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지. 마음의 짐이라는 건 사실 너무 부드러워서 위험한 것이네. 금속처럼 딱딱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알아차리고 치웠겠지. 그러나 마음의 짐은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고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한 채 수십 년을 품고 살아가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사소한 순간 동전 하나, 빛 한 줄기, 문틈의 바람, 그런 것들이 그 짐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지. 나는 그날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네. 삶이란 결국 감정을 비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늦게라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나이 들어 비로소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달은 내가 참 어리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군. 사람의 기운은 용서의 순간에 가장 맑아진다네. 후회를 흘려보낼 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쉬고 미안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의 길이 열린다.
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네. 나는 동전 하나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말들을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네. 미안했다, 고마웠다. 그때 나는 너무 서툴렀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내 마음이 그 말을 들었다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기운의 움직임이 느껴졌지. 오래 잠겨있던 방의 창문을 연 듯한 느낌.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맑은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변화였네. 지금도 나는 기억한다네. 그때 나에게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후회와 미안함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풀어낸 그날 이후로 나는 문득 고독이라는 감정의 정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네. 젊었을 때 나는 고독을 패배의 그림자처럼 느꼈지. 사람이 곁에 많을 때는 외롭지 않아 보이고 혼자 남는 순간이 오면 어딘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곤 했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의 모서리들을 하나씩 돌아 나오고 보니 고독은 패배가 아니라 숙성의 시간이었다. 네, 사람은 고독 속에서만 비로소 자기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된다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지만 다행히도 배웠다네. 고독이야말로 나를 다시 세워준 가장 깊은 방이었지. 고독이 찾아오는 날이면 나는 예전처럼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았네. 오히려 부드럽게 안아주었지. 왜냐하면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으켜 세우는 힘도 있기 때문이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균열, 잊고 있던 바람의 숨소리 같은 것들이 고독 속에서는 또렷이 들리거든. 나는 항구에서 만났던 한 노인을 기억한다네. 그는 평생 혼자 살아왔지만 얼굴에는 늘 고요한 온기가 배어 있었지. 내가 물었네. 혼자 살아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다만 나는 그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친구처럼 지냅니다. 고독을 외면하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고독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그 말은 젊은 날에는 그저 멋진 말로만 들렸지만 지금은 내가 삶에서 배운 가장 정확한 진실 중 하나가 되었다네. 고독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것이네. 사람은 결국 혼자 걷는 시간이 길수록 더 멀리 가고 더 깊이 본다는 것. 사람에게 자꾸 기대면 마음은 흐트러지고 기대는 곳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지지만 자신에게 기대면 마음이 똑바로 서기 시작한다는 것. 나는 그 진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고독이 두렵지 않아졌지. 오히려 고독이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정리되고 기운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네. 마치 흐린 하늘이 개이기 전에 잠시 들이쉬는 그 고요한 바람처럼 말일세. 고독 속에서 나는 삶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시 묻게 되었네. 돈도 명예도 중요했지만 결국 인생을 오래 걸어가다 보니 마음의 평온이 가장 귀한 재산이라는 걸 알겠더군.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집도 궁궐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큰 집도 감옥처럼 느껴지지. 풍수에서도 집안의 기운은 물건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더군. 나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지만 나이 들고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네. 마음이 시끄러우면 집이 좁아 보이고 마음이 평온하면 집이 넓어지더군. 그래서 나는 언젠가부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닦는 시간으로 여겼다네. 어떤 날은 고독이 너무 깊어서 마음이 저릿하게 아픈 날도 있었지. 하지만 그 아픔 또한 삶의 일부였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온 고독이었으니 말일세. 나는 그런 고독을 통해 비로소 감사라는 감정의 깊이도 알게 되었네.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누군가와 웃고 울었다는 것, 때로는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았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운 흔적이라는 사실을 말일세.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는 사람의 수보다 마음이 닿은 순간들의 깊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네. 깊이 닿은 관계는 많지 않지만 오래 머물고 마음을 받쳐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더군. 그런 관계 하나가 고독한 삶 전체를 밝히기도 하지. 어느 날 나는 한 스님의 말을 떠올렸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무게를 알게 되고 그 무게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그 말처럼 고독은 내가 걸어온 길의 그림자이자 내가 내일 걸어갈 길의 나침반이었다네. 사람에게 휘둘릴 때는 몰랐던 마음의 방향이 고독 속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더군. 나는 현관에 놓아둔 동전을 바라보며 깨달았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기운을 맑게 하고 인생을 곧게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고독 속에서야 비로소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게 되지.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더군. 나는 동전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네. 그래, 고독은 내가 이 나이에 얻은 가장 값진 친구였구나.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또 하나의 질문을 떠올렸네. 고독을 품는 마음의 의미를 곱씹으며 현관에 잠시 서 있던 나는 문득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게 되었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풍경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있는 방, 다 쓰지 않은 종이들이 가득한 서랍,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답답해진 옷장, 눈에 익숙해진 이 무질서가 실은 내 마음의 무게였다는 것을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네. 사람은 늘 더 갖고 더 쌓으며 사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지. 무언가를 쌓을 때는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고 기운을 흐리게 한다네. 물건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이유가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더군. 나는 언젠가 만났던 한 노신사를 떠올렸다. 네, 그는 집이 작았지만 늘 맑고 환한 기운이 감돌았지. 내가 그에게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네. 젊을 때는 채우는 것이 삶이고 나이 들면 비우는 것이 삶이지요. 비우고 또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운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 말이 그땐 그냥 멋진 철학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왜 삶의 진짜 본질을 짚는 말이었는지 정확히 알겠다네. 물건뿐 아니라 관계, 생각, 욕망, 후회까지 모두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일 뿐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마음의 바람이 통하고 기운이 돌아오지. 나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어 열어보았네. 거기엔 내가 젊었을 때 받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버리지도 못했던 것들. 그 편지들을 꺼내어 펼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네. 편지를 준 사람들 중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이도 있었고 어느 순간 멀어져 이름조차 흐릿해진 인연도 있었지. 나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기억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다네. 내가 이 편지들을 버리지 못한 건 추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놓아버리는 것이 두려워서였구나. 사람이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라짐에 대한 불안이더군. 물건을 버리면 그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고 사람을 놓으면 내가 덜 소중해지는 것 같고 감정을 흘려보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있던 내 마음의 형태였지. 나는 그 상자를 덮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네. 그래, 이젠 남겨둘 것도 붙잡아둘 것도 아니다. 비우는 순간 마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된다네. 그 해방이 바로 기운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였지. 풍수에서 말하는 흐름이란 사실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더군.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막히고 막힌 기운은 사람의 마음까지 답답하게 만든다고. 집에 햇빛이 들지 않으면 마음도 어두워진다는 말처럼 말일세. 나는 예전엔 그런 말을 전혀 믿지 않았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자 집도 함께 무거워졌다는 것을 이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네. 집은 단지 집이 아니었지. 내 마음의 그림자이자 내 운의 흐름이 머무는 장소였으니까. 나는 어느 날 한 항구 노동자의 말을 떠올렸네. 기운은 물과 같아서 머무는 곳이 너무 좁으면 썩는다네. 흘러갈 길이 있어야 맑아지는 법이지. 그 말은 바다를 보며 한 소박한 사람이 건넨 말이었지만은 나는 그 안에서 삶의 본질을 보았네. 내 마음이 너무 많은 생각과 미련과 기억으로 채워져 있으니 기운이 흐를 길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그 막힌 기운이 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네. 나는 집안을 천천히 돌며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네. 오래된 종이들, 잊고 있던 물건들, 필요 없이 쌓아놓은 것들, 버리는 것이 아깝다 느껴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네.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과거의 나에 머물게 하는가? 질문은 단순했지만 답은 분명했지. 대부분의 물건은 나를 살게 하지 못하고 단지 붙잡고 있을 핑계를 주고 있었을 뿐이었네. 비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더군. 아주 작은 것 하나 치웠을 뿐인데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졌네. 그때 나는 깨달았네. 삶의 진짜 가치는 가벼움에 있구나. 무겁게 쌓고
더 가지려 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기운이 탁해지지만 가볍게 내려놓을 때 삶의 결이 비로소 정돈된다는 것. 가벼운 마음은 잘 흔들리지 않고 잘 부서지지도 않으며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더군. 나는 그 가벼움 속에서 오래된 평온을 보았네. 나는 현관으로 돌아와 동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네. 그래, 삶이 무너지는 건 복잡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쌓아서였지. 그리고 비워진 마음의 공간에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네. 그 바람은 오래된 나의 기운을 깨우고 이렇게 말하는 듯 했지. 이제야 흐를 길이 보인다네. 그리고 나는 다음 질문을 떠올렸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찾아온 순간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지만 선뜻 말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네. 운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가도 한 번에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만은 늘 가난한가? 젊었을 때 나는 운이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노력은 선택이고 운은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믿었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단정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지.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덩이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마음의 흐름에서 자라나는 조용한 결이더군. 그리고 그 결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품고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평생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네. 나는 언젠가 한 스승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네. 운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당시 나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이라는 걸 몸으로 알겠다네. 기운이 막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작은 행운도 금세 흘려보내버리지. 반대로 마음이 정돈된 사람, 가벼운 사람, 비운 사람은 작은 기회 하나만 있어도 그걸 바람의 결처럼 붙잡아 인생의 길을 새로 열어버리더군. 결국 운의 출발점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전 항구에서 만난 한 노동자의 말을 떠올렸네. 그는 평생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왔지만 언제나 얼굴이 밝았지. 어느 날 내가 물었네. 어떻게 늘 마음이 편하십니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으셨을 텐데요. 그러자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지. 사람의 운은 바다와 같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파도에 휩쓸리고 마음이 넓어지면 파도 위로 떠오르지요. 그 말은 단순한 비유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에 운의 본질이 담겨 있었네. 고통이 덜했기 때문에 평온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 고통을 머금었기 때문에 파도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 마음이 좁아지고 꽉 차 있으면 바람 한 줄기 빛 한 가닥도 들어올 곳이 없다네. 그런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깨어날 틈이 없지. 그러나 마음이 비워지고 넓어지면 작은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되지. 운은 노력과 함께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깨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다네. 나는 한 군인 출신의 노인을 떠올렸네. 그는 젊은 시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늘 죽음과 마주하며 살았지. 그런데 그는 항상 담담했고 늘 이런 말을 했네. 운이라는 건 피할 줄 아는 기술이 아니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네. 그 말은 살아남기 위한 지혜처럼 보였지만 실은 운의 흐름을 읽는 노년의 철학이었지. 피하려고만 하면 운은 더 무겁게 다가오고 받아들이면 운은 흐르기 시작한다는 말일세. 나도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바꾸고 뒤집고 움직여야 운이 열린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진실을 본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고독을 견디는 그 정지한 순간에야 비로소 운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더군.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 운이 좋았다, 운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더 이상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운은 결과이고 그 결과를 만든 근본은 언제나 마음의 흐름이었으니까 집안이 정돈되면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리되면 선택이 또렷해지고 선택이 또렷해지면 기회가 보이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운이라고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결국 운의 본질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하나의 질서였던 것이지. 동전 하나를 현관에 내려놓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했네. 너의 마음을 그 자리에 다시 놓아라. 동전처럼 작고 단단하지만
잊혀진 어떤 중심, 마음의 자리, 삶의 중심축 같은 것이 흐트러져 있었던 거지. 사람의 운은 그 중심이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한다네. 기운은 본래 바람과 같아서 막으면 멈추고 열면 흐르지. 마음에도 그런 문이 있다네. 마음이 무거우면 문이 닫히고 마음이 가벼우면 문이 열린다네. 나이가 들고 깨달은 것은 하나였지. 운은 문을 열어두는 마음에게만 다가온다는 것. 그 문은 욕심으로 열리지 않고 겸손으로 열리고 억지로 열리지 않고 내려놓음으로 열리더군. 나는 동전이 놓여있던 현관을 바라보며 다시금 생각했네. 이제 내 운의 방향은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잠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지. 마치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햇빛이 조금 더 깊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변화였네. 나는 그 변화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네. 깨어난 운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어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았네. 그것은 내가 젊을 때는 결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지. 욕심이 많을 때는 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숨겨져 있던 소리였어. 그러나 나이가 들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그 소리는 아주 작고 부드럽게 속삭였네. 너는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단순히 시간의 남은 양을 묻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묻는 말이었지. 삶의 후반전이라는 건 단지 나이가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더군. 마음이 얼마나 비워졌는지, 관계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고독을 얼마나 길들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비로소 운이라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였네. 나는 평생 많은 일을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마음을 돌보는 일은 너무 늦게 시작했다네. 사람들은 늘 말하지. 마음을 잘 관리해야 인생이 편해진다고. 하지만 그 말의 뜻을 몸으로 실감하는 데에는 긴 세월이 필요하더군. 나이가 들어보니 삶의 본질은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느냐였어. 마음이 바로 서면 기운이 따르고 기운이 따르니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편안해지니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따뜻해지더군. 나는 그제야 깨달았네. 운이 깨어난다는 건 큰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제자리를 되찾는 순간이라는 걸 말일세. 나는 현관에 놓인 동전을 다시 바라봤네. 그 작은 원 안에는 나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는 듯했고 그 안에서 아주 조용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지. 동전이라는 건 그저 금속 덩어리지만 그날만큼은 내 마음의 중심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네. 현관은 바깥과 안이 맞닿는 경계이고 동전은 마음의 무게를 알려주는 조용한 징표였지. 그 둘이 만나 나에게 말하고 있었네. 삶의 중심을 잃지 말아라.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제자리에 놓아라. 이제 나는 알겠더군. 운이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마음의 자세였다는 걸 말일세.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아주 단순한 답을 마음속에 세웠네. 마음을 밝게 하고 관계를 가볍게 하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자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이야말로 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어. 운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지만 마음의 상태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더군. 어둡고 혼란한 마음엔 운도 발걸음을 돌리고 맑고 단단한 마음엔 운이 잠시 머물다 다시 흐르는 법이지. 노년이 되어 깨달은 것은 이것이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 번쯤 기운이 깨어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은 큰 성공이나 커다란 기회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 알겠다 하고 조용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지. 그런 깨달음은 외롭고 조용한 때 찾아오고 주로 현관 같은 경계의 자리에서 나타나더군. 열림과 닫힘의 사이, 빛과 어둠의 사이, 머무름과 떠남의 사이에서 말일세. 나는 남은 생에서 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로 했다네. 더는 욕심으로 문을 닫지 않고 두려움으로 걸어 잠그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닫지도 않겠다고. 마음을 열어두면 기운이 드나들고 기운이 드나들면 삶이 다시 움직여지지. 그 움직임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였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네. 운은 거창한 행동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의 태도에서 깨어난다는 것. 동전 하나를 놓는 태도, 현관을 정리하는 태도, 하루를 맞이하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고독을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삶의 운을 만들더군. 결국 운이란 기적이 아니라 누적된 마음의 습관이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네.
나는 동전을 조용히 들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네. 그리고 살며시 현관의 그 자리에 다시 두었지. 이번엔 아무 의미 없이 놓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시 놓는 행위로서 두었네. 사람들은 말하겠지. 겨우 동전 하나로 운이 깨어난다고? 하지만 실은 동전 때문이 아니었어. 그 동전이 나의 마음을 비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했으며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게 해준 거였지. 기운은 그렇게 아주 작은 물건에서, 아주 작은 태도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네. 그래, 이제 나의 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을 정직하게 세우고 하루를 다정하게 살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운은 다시 흐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렇게 당부했지. 흔들리더라도 괜찮다. 다만 마음을 잃지 말아라. 나는 현관의 불빛을 꺼뜨리며 조용히 다음을 생각했네.